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63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62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약 3억 4,700만원이 이번 63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풋볼 살롱은 주중에 현미경 분석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올려드렸는데 해당 분석 영상을 잘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등수에 드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62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영보이스 대 파나티나 승리 이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말메 대 루도고레츠 경기 루도고레츠 승리까지 이변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고 이번 63회차 역시 분석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지만 풋볼살롱은 14경기 전부 유의미한 분석을 들고 왔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으로 1등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2무 무자비 조합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중까지 이렇게 3무 2무 무자비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면서 이 풋볼살롱 트레이드 마크인 3무 2무 조합을 통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특히나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3무, 2무 무자비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토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 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드리는데 킹 등급 분들에게도 압축 조합픽을 드리지만 갓 등급 분들에게는 제가 폴더 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아까운 독식 이변픽과 무승부 빵꾸 등의 보험 조합픽을 합친 갓등급 전용 승무패 보험픽을 한 장 더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은 전체 공개 8번부터 14번 경기 2부 분석은 멤버십 전용으로만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현미경 분석 2부 영상 시청 권한 역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6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첼시 대 브라이튼 경기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이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첼시 승리로 투표율이 70% 이상 몰려 있는데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팀 모두 주중에 3부 리그 팀과 리그컵 경기를 치렀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링컨시티 원정에서 조금은 힘겹게 2대1로 승리를 거둔 반면 브라이턴은 3부 리그 반슬리 원정에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을 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이루어졌지만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콜 파머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 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파머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 천적 면모까지 보여준 바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업셋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브라이튼의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측면 자원인 민테 선수와 미토마 선수가 지난 시즌 첼시 상대로 3경기에서 2골 맹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민테와 미토마 선수가 첼시의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 최근에 브라이튼이 첼시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콜 퍼머 선수의 결장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스날과 더불어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5경기에서 1실점, 상당히 탄탄한 세트피스 실점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기대 실점감 역시 딱 한 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첼시가 콜 퍼머 선수가 결장을 하는 가운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장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브라이튼의 세트피스 수비에 가로막힌다면 오히려 브라이튼의 이 민테와 미토마 빠른 측면 자원을 앞세운 역습 공격에 당하면서 고전하는 흐름이 그려지기 때문에 1번 경기 승무패로 한번 지워보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 경기. 이 경기도 승패로 가르면서 크리스탈 쪽 이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이스 공격수 에제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됐지만 여전히 끈적한 조직력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백 수비를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력, 그리고 양쪽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 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워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 굉장히 강팀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 팀으로 성장이 된 만큼 이번에도 이 리버풀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버풀 상대로 3승 2무 2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리버풀만 만나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고춧가루를 뿌려댔고, 특히나 이번 시즌 개막 이전에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2대2 난타전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끝에 리버풀을 제압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초로 커뮤니티 실드 우승까지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커뮤니티 실드 경기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면 기대 득점값은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2.07 대 1.10으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 축구에 리버풀이 최근에 고전하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에키티케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사우스햄튼과의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넣고 에키티케 선수가 경고가 있는 것을 망각을 하고 상의탈이 골 세리머니를 하다가 경고 한 장 더 받아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이 에키티케 이상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스트라이커 이삭 선수가 리그컵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충분히 에키티케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디까지나 이 이삭 선수보다는 에키티케 선수가 최근에 리버풀 선수단과 호흡을 많이 맞춰왔고 리버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공격수가 바로 에키티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에키티케 선수의 징계 결정은 상당히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에서 2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함께 가장 실점이 적은 것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리버풀이라는 팀 프리미어리그 5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 리버풀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리전도 극장골, 뉴캐슬전도 극장골, 꾸역꾸역 극장골 후반 추가 시간에 넣으면서 위닝 멘탈리티를 앞세워서 꾸역승을 거두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제가 통계 하나 보여드리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득점 11골 중에서 무려 경기 막판 15분에 45%에 해당하는 5골을 경기 막판 15분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후반 막판 득점 비중이 높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스날과 더불어서 실점이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막판 15분에는 단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는 후반 수비 집중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극장골 꾸역승 위닝 멘탈리티도 이번에 저지가 되면서 연승 행진이 마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리즈 대 본머스 경기. 이 경기도 승패로 가르면서 리즈 쪽 이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당연히 본머스 쪽 승리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고 저 역시도 경기력 자체는 본머스가 훨씬 더 우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축구라는 것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강팀들을 상대할 때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강팀들이 공격을 하게 놔두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강점인 압박, 그리고 압박에 의해서 공을 탈취한 다음에 역습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장기인데 반대로 이 리즈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 버리면 본머스는 자신들이 익숙한 축구가 아니라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밀집 수비를 뚫어내야 하는 다소 어색한 공격력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 점유율이 48.7%로 50% 미만 점유율이 낮은 편인데 리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43.9%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순위도 높고 더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 속에서 리즈의 홈경기이지만 본머스가 점유율을 오히려 높게 가져간다면 은근히 상성적으로 말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리즈가 홈경기라고 해서 신을 내면서 자신들이 점유축구를 할 경우에는 본머스의 강점인 압박과 역습이 살아나면서 본머스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경기가 오히려 본머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이 경기는 경기력과 체급과는 별개로 리즈 사이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대성 이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번리 경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맨시티의 에이스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등 부상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홀란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은근히 번리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번리가 지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수비적으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홀란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맨시티가 은근히 경기력이 굉장히 구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번리 상대로 13연승을 거두고 있는 맨시티이고 어디까지나 번리의 홈구장이 아니라 맨시티의 홈구장이라는 점에서 엘링 홀란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 2골 2도움으로 폼이 살아나고 있는 필 포든 선수를 필두로 해서 맨시티의 백업 자원들도 충분히 번리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이변까지 노리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맨시티의 승리 가볍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라리가 경기로 갑니다. 마드리드 더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빅매치 경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가르면서 아틀레티코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많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6전 전승 6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반에 조금 대진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알 마드리드보다 훨씬 더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하고 있어서 음바페 선수와 비니시우스 선수가 손쉽게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진정한 시험 무대, 사비 알론소 감독의 진정한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7라운드에서 만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레알 상대로 3승 4무 2패 굉장히 고춧가루를 많이 뿌려왔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레버쿠젠을 이끌었던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 상대로 조금은 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메오네 감독이 사비 알론소 감독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레버쿠젠 시절의 알론소 감독 축구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 시메오네 감독이 잘 공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은근히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포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가 직전 라요전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예열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쯤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7연승까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의 이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시메오네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와 가장 많은 경기를 치러서 12승 15부 20패 상당히 많은 승점을 가져온 바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연승 행진을 끊어낼 수 있는 팀은 확실히 라리가에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나 바르셀로나 두 팀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서 한번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레알의 연승이 길다는 점 그리고 레알의 신임 감독인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 시절에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 상대로 조금은 약했던 모습이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5번 경기 한번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노팅엄 대 썬더랜드 경기. 이 경기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추천으로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는데 이 경기는 지금 3대3대3의 구도가 나오고 있어서 썬더랜드 쪽을 굉장히 고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팅엄이 지난 시즌까지는 누누 감독 체제에서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박을 추구하는 축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주중에 베티스 원정에서 그래도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노팅엄의 이고르 제주스라는 공격수가 베티스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쯤에서 노팅엄 데뷔승을 기록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승격팀 치고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 역시도 썬더랜드의 2승 모두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 썬더랜드라는 팀이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썬더랜드가 2승을 거둔 것 모두 홈 경기였고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다는 점 그리고 썬더랜드의 측면 수비수 만다바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노팅엄이 지금 3대3대3 투표율로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은근히 승리를 가져갈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노팅엄의 단통 승리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중에 노팅엄이 베티스 원정을 치렀던 통계인데 스코어는 2대2였지만 지금 베티스 원정에서 기대 득점이 무려 노팅엄이 3.27, 베티스는 0.49에 그쳤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노팅엄이 훨씬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도 썬더랜드와 스쿼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선수단 퀄리티가 확실히 노팅엄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썬더랜드 팀 설명을 드리면서 승격팀이지만 은근히 패스 숫자도 많이 가져가고 점유율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축구를 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은근히 쇼패스 비중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썬더랜드가 자신들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점유 그리고 짧은 패스를 고집하다가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노팅엄의 빠른 카운터 어택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3대3대3 투표율이 나눠졌지만 오히려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노팅엄의 단통 승리 투표율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 노팅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6경기에서 2무 4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알라베스는 2승 2무 2패로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알라베스 쪽 사이드 보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도 알라베스가 은근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보다도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라베스이고 라리가에서 가장 높이가 뛰어난 모습이 있는 알라베스인데 마요르카 역시 무리키 선수를 필두로 한 제공권이 강점인데 이 마요르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제공권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 상성적으로 알라베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마요르카 쪽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마요르카의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알라베스 상대로 5경기 기준으로 1승 3무 1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특유의 섬지역 홈발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 결정력 한 방을 앞세워서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억 4,700만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63회차 현미경구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구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